안녕하세요. 시대인재 N6기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들어가게 된 유지훈입니다. 저는 사실 시대인재라는 학원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는 수능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수능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때 시대인재 선배분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 선배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도 많아서 그때 시대인재라는 학원을 처음 들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과탐 2과목을 선택했었는데 시대인재 과탐 2과목 콘텐츠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풀어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콘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인재가 다른 제종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든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그 부분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어가 가장 제 취약 파트였습니다. 현역 때는 수능에서 4등급 그리고 재수 때는 70점대를 맞을 만큼 국어 성적은 타 과목에 비해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국어에만 거의 공부 시간의 70%를 투자할 만큼 국어 공부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비문학 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투자한 공부 시간 대비 나오는 성적이 굉장히 가성비가 다른 두 파트에 비해 낮다고 생각을 해서 비문학 파트보다는 문학과 언매에 더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김재훈 선생님의 기출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최대한 본질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재훈 선생님께서는 언어적 직관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20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언어적 직관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최대한 믿어보라는 방향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답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확신을 많이 심어주신 그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한 문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EBS 문학을 각 작품마다 3회독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파트의 경우 손창민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많이 참고하였는데요. 손창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심화 내용을 많이 다뤄주시고 어려운 내용도 많이 수업에서 언급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화한다면 아무리 지엽적인 문제라도 잘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손창민 선생님의 수업을 바탕으로 파이널에 언매 총정리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수능날 지하철에서까지 그 노트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손창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 독해 자세를 꾸준히 교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이나 아니면 자습할 때 모르는 비문학 지문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제재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온 다음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제재들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경 지식들을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연세대 의예과 면접을 치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과 브릿지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또한 신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심화 문제들을 많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실전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좋았지만 브릿지를 정말 수십 회 풀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과탐 브릿지를 풀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풀게 되어가지고 수능에서 과탐 문제를 풀 때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평소 브릿지를 풀던 것대로 풀었더니 기대 이상의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브릿지의 경우에는 요새 준킬러가 강화되는 추세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춰서 신유형의 아이디어들과 다양한 심화 준킬러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수학을 타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공부했는데 그 와중에도 시대인재 수학 모든 콘텐츠와 강기원 선생님의 어사이먼트는 다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강기원 선생님의 어사는 중간 난이도 문제들부터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까지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풀면서 수학적인 감을 잃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수학적인 역량을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6평과 9평 직후에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6, 7월 달에는 정말 공부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신동수 학습 상담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의 그 공부 계획과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성적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 수능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화원 성적이 급락하여서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학원 기출은 이미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때는 밀린 시대인재 모의고사들과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원 모의고사들을 전부 구매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에서 5실무를 돌리면서 그 화학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감을 되찾아서 수능날에도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전과목 성적을 총 4등급 올렸는데요. 그 중에는 시대인재에서의 많은 모의고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면서 그 모의고사 루틴을 계속 점검하고 저에게 맞게 그 루틴을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매,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문학 이런 순서로 국어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언매는 최대한 15분 이내에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비문학은 어려운 문제는 모두 건너뛰고 쉬운 문제부터 일단 풀자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15분에서 아무리 늦어도 20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루틴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어 서버와 같은 모의고사들을 계속 풀면서 저만의 루틴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오게 된 그런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 수능에서 영어 모의고사는 2등급을 받아서 조금 아쉬운 성적이었는데요. 올해는 영어 실전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면서 영어 모의고사 또한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고, 그런 루틴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1등급이 된 것 같습니다. 화1의 경우에는 완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지호쌤과 이윤희쌤의 기출분석 수업을 따라가면서 기출에 그런 개념들을 적용하는 그런 기간을 거쳤고, 하반기에는 쏟아지는 서바와 그리고 서바 알파와 같은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화학 문제 특유의 그런 문제풀이 감을 익혀나가는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수능이 서바이벌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와서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수험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힘든 순간들 모두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들을 굉장히 잘 극복하는 그런 수험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